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입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루만져 주시었다. 자, 나경원 의원, 요즘 누구보다 윤 대통령 메시지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죠. 네.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다라고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거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신 것 아닌가? 탄핵 반대 집회에 쏟아져 나오는 2030에 대한 특히 요새 절망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2030들에게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불법 계엄이나 12.3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굳이 어루만져 줄 필요는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나 기각을 떠나서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 심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미 10차 변론까지 끝났고 다음 주 25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 탄핵 심판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하 주장을 하는 것은 좀 황당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헌재 결론에 대한 불복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 강성 메시지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였었죠. 2030의 경우에 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반응이 반대보다 대부분 다 더블 스코어로 많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2030 과반이 윤 대통령이 굳이 자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결과적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여론과 계속 동떨어진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기 대선 같은 것들을 앞두고 정치적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의 메신저, 판도기 역할 이런 것들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는 비록 일반론이긴 하지만 대선에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저 누구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가 오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야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체포 명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상 불법 계엄에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MB가 아니라 MS.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국회에서 불러도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오늘까지 3일 연속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쩍 바쁜 모습인데요. 오늘 그 당정회의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다시 한번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 한번 선포하고 저렇게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분이 온갖 욕을 먹고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감옥 가는 거 어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데 저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나 탄핵이다, 그 계엄이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감옥 가기 싫어서 두 번 다시 계엄 시도 안 할 거다. 그럼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계엄, 그깟 계엄 한번 선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계엄, 12.3 내란 사태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운동으로 2년 반 넘게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심 어린 충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교도소 갈 게 못 된다 이런 증언들 김문수 장관 이전에 더 적합한 경험자의 이미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죄 확정이 됐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거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기억이 납니다. 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